한 주간 발생했던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지역 정가 소식 정리해보고요. 다음은 금속노조 대구 지부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이어서 살얼음판 같은 대구 경북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대권 도전자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박용진 국회의원, 야권에서는 유승진 전 국회의원들이 대구의 기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대구에 왔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거티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자 때문에 당이 치명상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녁엔 전태일 열사 옛집을 찾아가 민주노총이 전태일의 정신을 잃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첫 행보를 대구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에서 이른바 배신 프레임에 갇힌 유 전 의원은 27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또 경북 군위와 의성 등을 지역구로 하는 김희국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됐죠. 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과 그의 전현직 비서관, 다이텍 연구원과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등 9명은 모두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단이 국가사업에 선정되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단과 연구원 관계자로부터 980만 원을 쪼개기 후원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속노조 대구 지부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금속노조 대구 지부장이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한국게이츠 폐업 사태 해결 등을 논의할 노정 공동협의체 구성을 대구시에 요구하면서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대구 지부는 노정 공동협의체를 통해 산업 전환 시기 대책과 전방위적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논의를 대구시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노정 공동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디지털 자동화, 인구 절벽, 기후위기 등 급격한 산업 전환 시기에 노동자 참여 없이 기업과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 조정이 이어질 경우 노동자가 입을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게이츠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네, 끝으로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살얼음판 같은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이 조금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다가도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22일 주간 평균 확진자 46.9명을 기록하면서 3단계 기준 아래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대구 가톨릭대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면서 25일 하루에만 확진자 101명이 나와 다시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초반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한 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지만 8월 들어선 청송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환자가 발견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경북에선 평균 52.7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